실시간 검색어로 포스팅하려고 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서 당황하셨어요? 실시간 키워드로 애드센스 수익 10만 원 이상 올리던 분들에게 당혹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늘 그랬듯 해답을 찾을 테니까요. 우선 네이버로 들어가세요. 2020년 내내 이슈가 될 만한 키워드 하나 적어봅니다. 저는 코로나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오른쪽 아래 뉴스 토픽 보이시나요? 실시간 검색어는 사라졌지만 뉴스 토픽이 곧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뭘 적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라면 코로나19 피해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검색해 볼 것 같습니다. 뉴스란이 나오죠? 블로그에 쓸만한 돈 되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아, 이래도 모르시겠다고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195만원까지 지원이란 제목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키워드를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얼마나 줘야 할까 궁금하시죠? 코로나19 피해 검색량은 PC로는 약 82만 건이 넘어가고 모바일로는 50만 건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다는 얘기는 1페이지만 노출돼도 블로그로 상당수가 유입돼 누군가는 내 광고를 눌러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유입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이버 말고 다음은 없을까요? 메인 화면 아래쪽으로 가면 랭킹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가 곧 실시간 검색어랑 같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비가 보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검색을 해주고 광고도 눌러주는 그런 키워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애드센스용 키워드를 찾는 포인트 하나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수익형 글쓰기를 하실 때는 제발 본인이 좋아하는 거 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적어보세요. 해당 궁금증을 각 단계별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블로그 컨셉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이 아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의 경우 남들보다 빨리 글을 적어놓게 되면 선점 효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수익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 지원책은 앞으로 계속 나오리라 예상하고요. 해당 키워드를 또 다른 세부 키워드로 쪼개서 적는다면 연타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그러겠죠. 실시간 키워드를 잡으면 블로그 저품질 되는 거잖아요. 뭘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요. 라고 말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고요? 블로그는 실시간 키워드 때문에 저품질을 먹이는 게 아니라 각 포털에서는 이용자의 블로그 체류 시간 같은 거를 측정해 글을 읽고 이탈하는 시간이 매우 짧을 경우만 블로그 지수를 하락시키는 겁니다. 지수 하락이 마이너스로 많이 쌓이면 저품질로 가게 되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연예인 기사거리로 낚을 때 저품질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 보고 이해한 사람만 정부 지원금을 타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글의 특성상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류 시간이 높은 글은 처음 블로그 순위가 10이라도 사람들의 클릭률, 체류 시간, 댓글, 스크랩, 기타 반응도에 따라 1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트로 한번 가보죠. 실시간 검색어가 안 보이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네이트에도 랭킹 뉴스라는 게 있거든요. 랭킹 뉴스에서 내가 원하는 실시간 키워드만 추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구글로 가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해보세요. 사이트로 접속해서 스크롤을 내리면 최근 인기 검색어 순위가 나옵니다. 인기 급상승 검색어가 좀 적다고요?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일별로 급상승 검색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트까지 접목해서 교집합 키워드를 추출하고 해당 글로 포스팅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줌입니다. 줌은 친절하게도 실시간 검색어를 1위부터 20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생소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미리 받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으로 검색합니다. 뉴스란을 보니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나 준다고 하네요. 뉴스는 왠지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저 같은 사람들은 10중 8구 뉴스 창 닫고 블로그 글을 더 찾아볼 겁니다. 이때 제대로 된 신청 절차를 간결하면서도 가독성 있게 적어준 글을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블로그 글에 오래 머물면서 광고도 막 눌러주지 않을까요? 자,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선 블로그 지수가 약한 분들을 위해 오늘 알아본 키워드를 세부 키워드로 확장하는 방법과 미래를 예상하는 선정 키워드 찾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